현대보고 1학년 통합과학이랑 2학년 물리, 그다음에 전자기항자, 역학과 에너지 수업하고 있는 곽강서 박정혁입니다. 그 오늘 설명회 2학년 설명회인데 제가 그 같은 시간에 옆에 학원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참여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날 미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2학년 설명회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올해가 이제 개정되고 첫 해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항자가 진행되는 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다 제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거 생각을 하고, 요번에 중간고사 때 우리 아이들 1학기 때 18명 중에 13명 1등급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이 전교에 2명 있었는데 2명 다 배출했고, 이 문제는 그 8번 문제가 오류였었죠. 그 8번 문제 한 개 틀린 친구들이 13명 이렇게 됐어가지고 15등까지가 95점 정도 라인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넘어가고요. 커리 얘기만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개강이 전에 설명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저희 학교만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자, 원래였으면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를 진행을 하고 2학기 때 전자기항자를 진행해야 됩니다만은 저희 학교만 작년에 틀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싹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서울 기준으로 보더라도 2학년 2학기 때 전자기항자를 진행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대치권에는 아예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기항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이 교육과정상 역학을 배워야 비역학을 배울 수 있게끔 책이 쓰여져 있고요. 다음 교육청에서도 그 권장하는 순서가 역학을 먼저 하고 비역학을 먼저 뒤에 하라고 공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왠지 저희 학교 이제 순서 바꿨죠. 아마 그 대학에서 나중에 그 이제 학교를 블라인드를 이제 벗겨내기 위해서 저희 학교임을 티내기 위해서 아마 바꾸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2학년 2학기 때 과목인 역학과 에너지가 시중에 문제집이나 레퍼런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제가 이제 문제집이나 제 교재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자기항자는 원래 3학년 1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뭐 비상교육 같은 그런 시중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EBS라든지 이런 그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출제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거죠. 전자기항자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2학년 2학기 때 전자기항자는 예전에 교육 과정에 있었던 내용과 같은 챕터가 있으면 거기서 문제를 가지고 내려와서 편집하는 방식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한대복을 메인으로 수업하고 있으니까 전자기항자 수업도 준비를 다 해야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지금 저희 아이들 시험 범위가 이제 여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자기장 합성 부분을 진행을 했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전자기도 하고 나면 이제 시험 범위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부교재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넘어와서 요건 다 지나간 얘기라 패스하도록 하고요. 요 인원 얘기는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성적표에 찍혔던 물화생 인원이었죠. 원래 작년엔 한 210명, 220명까지 갔었는데 올해는 두 개만 선택하고 사타만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3, 40명이 지금 감소한 상태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2학기 넘어가게 되면 물리학을 선택했지만 2학년 2학기 전자경제를 선택을 안 한 친구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178명보다 인원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뭐 1등부터 20등까지는 그대로 전자경제를 선택했을 거기 때문에 뒤에서 한 17등, 18등 요 친구들이 자동으로 등급이 2학기 때 내려가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2학기에 있는 커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학교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요 이제 그 전자경제를 진행하고, 저희 학교는 이제 역학과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지금 전자기항자를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기항자에 있는 소단원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죠. 챕터가 많은데 제가 교과서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소단원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말 많이 집어넣었는데 일단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중에 이제 문제집이 나오고
일단 그 EBS 나온 그 이제 수능과 연결됐던 그런 교재들이 나와야 이제 난이도를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과서 내용만 봤을 때는요. 기존의 물리학 2에 있었던 비역학 전작이나 이런 파트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매우 딥한 부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과서만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게도 낼 수 있고 낮게도 낼 수 있다라고 지금 판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학교 입장에서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본인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 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중에 나오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그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위주로 변형해서 출제하지 않을까 이 학기 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저희 학교가 사용할 교재는 제가 교과서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부터 바로 대비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다 기본적으로 개정물리학에 있는 지금 저희 학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있는 비역학 파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심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렵다 느껴지면 2학기 전자기항자는 당연히 더 어렵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히 전자공학 계열 전기공학 계열 갈 친구들은 이쪽 파트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겠죠. 저도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주 전공이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지금 뭐 로렌츠임이라든지 발전기, 인더터, 변압기, RLC 회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이오드는 일부만 개정 물리학에 다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정 물리학의 내용을 가지고 심화해서 다루는 게 전자기항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빛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빛이 지금 전자기 그 저희 그 개정 물리학 지금 1학기 기말고사 파트 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내용을 더 심화해서 배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이제 양자역학 부분은 좀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리학 2에 있었던 양자 기술이라든지 터널 효과는 혹은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가요 외워서 푸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아이들이 처음 접하겠지만 사실상 여기 회로 부분 있죠. RLC 회로 부분과 그다음에 요 평광 그다음에 요 간섭 부분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도 거기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3학년 1학기가 아닌 2학기에 2학년 2학기 때 진행해야 될 역학과 에너지가 있는데 역학과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3학년 1학기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다시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면 기존의 물리학 2에 있었던 그 역학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려운 포물선 원운동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케플러라든지 행성탄출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난이도가 여기가 제일 높아요. 최상분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연력학이 상정도, 다음 단진동도 상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도플러의 금속과 간섭은 단순 계산 문제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봤을 때는 역학 쪽은 난이도가 전통적으로 높아요. 계산 문제도 많고 반대로 전자기항자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가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선 거기가 낯섭니다. 왜냐면 항상 우리가 그 선행을 할 때 역학 위주로 공부를 하지 비역학을 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낯설 수 있다라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요 순서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1학기 기말고사부터 요거 어플 저희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한때 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 계정에서 보이는 것과 학생 계정에 보이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클리닉 같은 것도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수업할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역학과 에너지입니다. 역학과 에너지는 이게 이제 사회짜리인데 3학년 1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상 급한 건 지금 2학년 2학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항자도 배울 거고 역학과 에너지도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면 요걸 지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역학과 에너지가 2학년 2학기 때 끝나죠. 다른 학교들은. 근데 저희 학교는 3학년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이걸 다시 공부할 때 이 과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수업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여름에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다. 혹은 올 겨울에 들어와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어려운 챕터들만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챕터 이 벡터 현상과 포물선 운동부터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여기 어렵다 강조드리고 그거보단 저희는 이제 요 전제학 영자가 더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듣고 있는 수업 토요일 2시 라인 때 토요일 2시 라인 때 똑같이 깔아놨습니다. 3회밖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에 그 학교에서 공사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추석 안패
2학기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 내신 대비 개강을 8월 초에 해야 됩니다. 8월 1일, 8월 2일 요때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안에 방특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3회밖에 선정을 못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전자경전 내용이 많은데 어느 부분을 해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낯설하고 힘들 거라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장은 중간고사 때 이미 시험을 봤어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 볼 때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심화된 전자경장 부분을 첫 주에 다룰 거고 그다음 이제 RLC 회로도 중간고사 때 저희가 시험을 봤어요. 마찬가지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다음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중에 다이오드는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만 트랜지스터는 전자기 양자에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대에 나왔다 했잖아요. 제 기억에 대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트랜지스터만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얘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총 3회 동안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짚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항자는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재 작업을 지금부터 미리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한 문제 한 문제 가져와서 타이핑을 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방학 때 나가는 이 수업은 한 권으로 나가는 책보다는 한 주 한 주 워크북 형태로 문제만 나가는 형태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그 스케줄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SNT에서 수업하는 것만 제가 노란색 색깔을 쳐놨는데요. 좀 보기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이 들을 수업만 위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2학년 2학기 때 다룰 단원이 전자경자죠. 토요일 2시에 한 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2시에도 세정학원에서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게 7월 24일 날이 방학식 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올 수 있는데 세 번, 네 번째 자에 못 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요거는 타 학교의 전자경자를 위한 수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월 아침에 예섬에 전자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경자를 미리 세 번 듣고 싶은 경우에는 토요일 2시랑 1월 10시 오시면 되겠고, 그다음 역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기 목요일 날 6시에 한 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2시 한 타임이 있는데 마찬가지 요거는 방학이 저희가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듣겠죠. 그나마 미리 한번 3학년 이렇게 본다면 목요일 6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은 제가 나중에 그 수업 차례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가정통신문으로 학생편에서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일단은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마무리한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자기항자를 계속해서 수강을 할지 안 할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교과서만 봤을 때는 내용이 좀 평이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학교 선생님의 어떤 출제 흐름이 어렵지 않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학기 때 전자기항자를 선택을 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는 어렵게 될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8 입시안이 지금 1학기 안에 한 상위 서울 소재한 상위 10개 학교가 입시안을 발표를 했죠. 그 발표한 학교들을 잘 보시면 일부 학교들만 뭐 전자기 양자, 역학과 에너지를 무조건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그 과가 이게 이 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그것도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